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집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한때는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오갔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고요함만 남아 있었다. 혜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만히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지고 손끝에는 얇은 굳은 살이 늘어 있었다. 그녀는 올해 66이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아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 귀퉁이가 자꾸만 무거워졌다. 남편 정우는 69으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골프를 배운다며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혜정은 처음엔 이해했다. 남편도 세월 속에서 위축된 남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투가 달라졌다. 남편은 문득 퉁명스러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면 한숨을 쉬었고 혜정이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혜정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문득문득 드는 불길한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다. 그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영수증에는 카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커피 2잔에 디저트 2개. 남편 혼자 먹은 양이 아니었다.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에 찍힌 카페를 검색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작고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영수증 사진 속 로고를 조용히 들여다보던 혜정은 갑자기 저릿한 통증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누구와 갔던 걸까? 며칠 뒤 남편이 골프 연습장에 간다고 나간 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고 창가에는 햇볕이 비쳤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정우라는 손님 자주 오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분요? 자주 오세요? 그 옆에 항상 같은 분이랑요? 아주 환하게 웃으시던데요. 같은 분. 웃음. 환하게. 그 짧은 말이 혜정의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그녀는 더는 묻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식혀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질문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더 이상 집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다리는 힘이 빠져 휘청거릴 정도였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금이 가버린 듯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혜정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칠 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용기와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다. 대학 시절 오랫동안 친구였던 승호였다. 승호는 66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해졌다. 혜정은 처음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승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인다.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그 말은 혜정의 무너져 있던 감정을 건드렸다. 그녀는 남편과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승호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잠시 후 승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인생을 같이 살아왔다고 해서 상대가 항상 같은 마음으로 남아있다는 보장은 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너는 아직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혜정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승호는 혜정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너도 햇빛 조금이라도 쐬면 좋겠다. 점심 드셨어.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말아라.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였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늦은 밤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혜정은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골프 연습 갔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 그냥 카페 좀 갔다 왔어. 별일 아니야. 그 말투, 그 표정, 그 무심함. 혜정은 묘한 확신이 들었다. 남편에겐 이제 집도 아내도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카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이 늘 앉아 있었다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때 반대편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계셨네요. 혹시 혜정 씨 맞죠? 뒤를 돌아보니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 차가운 눈빛.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와 자주 뵈었어요. 마치 마음속을 찌르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개하며 말했다. 제가 정우 씨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회사에서도 늘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집에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혜정은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정우 씨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누군가. 흔들림. 불편.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혜정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느낌. 혜정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잘 알겠어요. 말씀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집에 돌아온 혜정은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공간. 이곳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불안과 상처에 주저앉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정우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 얘기해야 해. 정우는 짜증 섞인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뭔데? 또 무슨 문제야? 혜정은 한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희생해온 나도 나대로의 인생이 있어. 정우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었다. 뭐라는 거야? 오해하지 마. 혜정은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메시지 기록을 조용히 꺼냈다. 오해는 당신이 만든 거야. 정우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나도 사람인데 잠깐 흔들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말에 혜정의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래. 잠깐 흔들린 거라면 돌아오려고 노력했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집에 있는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먼지처럼 취급했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정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이제 우리 각자 살아요.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혜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이 나이에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 정우는 말문을 잃었다.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슬픔을 지나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을 시간이었다. 며칠 뒤 승호와 다시 만났을 때 혜정은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승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했어. 그게 너야. 넌 더 빛나는 사람이야. 혜정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다.